2024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탑3에 있는 시네마틱 영상 촬영에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선 영상이 필요하고 영상을 찍기 위해선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코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파일들은 편집 단계에서 정리와 수정 그리고 보충을 통해 하나의 따끈따끈한 마스터피스 결과물로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편집자가 굳이 왜 카메라를 알아야 하며 이러한 영상을 얻는데 제가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라는 좁은 관점을 자료와 결과물을 통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전환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오랜 기간 사용한 카메라는 블랙매직 디자인의 BMPCC 6K 프로입니다. 저는 파나소닉과 캐논, 소니 카메라를 사용했던 유저이며 현재는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블랙매직 카메라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총 3가지로 12비트의 넓은 생영역, 직관적인 조작감,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있습니다.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는 기본 4K 해상도에 10비트의 색상력을 제공합니다. 이에 반해 이 카메라는 12비트 로우 탑재로 10비트보다 4배 높은 색상력을 제공해서 컬러 표현에 중요한 명암과 깊이를 더하고 밴딩 이슈나 실수로 잘못 설정한 화이트 밸런스 문제를 최소화해 일반 컨텐츠뿐만이 아닌 영화, VFX 프로젝트 및 고급 색보정에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화면으로는 차이점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 스크린이 커질수록 이 차이점은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 장점은 편집자의 작업 시간을 단축해줌과 동시에 색보정 작업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 직관적인 스크린 UI로 사용감이 편하고 화면이 넓어서 별도의 서브 모니터가 필요 없는 부분과 동일 스펙의 다른 카메라보다 저렴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정말 큰 매력을 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카메라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없는 매뉴얼 기능을 제공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네마 카메라는 대부분 AF 기능이 없어서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가격대와 사이즈가 미러리스와 비교가 되면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강점으로 다가왔으며 꽤 많은 이득을 보기까지 했는데요. 비디오그래퍼가 되기 전 저는 편집을 메인 업무로 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수많은 영상을 확인하고 편집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영상들 중에는 실수로 잘못 촬영이 된 영상들도 꽤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의 피드백을 블랙매직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부터 유연하게 클라이언트와 업체들에게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극단적으로 오토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간편한 조작감으로 촬영에 관한 전문 지식이 높지 않아 에러사항을 전달하는 데 있어 스킬이 부족했다면 매뉴얼 카메라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모든 설정과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촬영 감독님들과의 소통도 편해졌고 고해상 영상 프로젝트 파일들도 더 유연하게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러리스를 통해서 덧셈과 뺄셈을 배웠다면 블랙매직을 통해서 곱셈과 나누기를 배우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무튼 조금 불편한 기능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카메라에 투자하고 촬영 시간에 활용하다 보니 클라이언트의 잘못 촬영이 된 영상의 문제점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빠른 피드백 전달로 재촬영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드리고 편집점을 빠르게 잡게 되면서 꽤 큰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블랙매직은 왜 AF 기능을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PL 또는 EF 마운트의 시네마 렌즈는 AF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본체에서 AF 기능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큰 이점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시네마 카메라는 주로 영화 제작자나 전문 영상 제작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동 초점을 선호합니다. 아무리 오토포커스 기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현재까지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은 현실이라서 세밀한 조정으로 의도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수동이 안정성에서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은 고성능 센서와 이미지 품질 우선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예를 들자면 감성 넘치는 색감으로 유명한 파나소닉 카메라는 S5M2 시리즈를 기준으로 컨트라스트 AF에서 위상차 AF로 교체를 했는데요. 위상차 AF는 컨트라스트 AF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트래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오토포커스 기능을 믿고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컨트라스트 AF를 포기하는 순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시네마
시네마틱한 색감을 포기해야 되는 단점도 있어 파나소닉은 오랜 기간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교체를 결정했고, 그 결과로 요즘 런칭하는 파나소닉 카메라는 예전 GH5와 같은 특유의 색감을 느낄 수 없어. 기존 파나소닉 유저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현상을 유튜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AF 기능이 색감에 비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며, 그래서 만약 블랙매직이 AF를 도입한다면 이미지 퀄리티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네마 카메라 정체성 부분에서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파나소닉은 일반 컨슈머를 겨냥해서도 카메라를 만들지만 블랙매직은 전문가들을 위한 카메라를 개발하는 성향이 강해서 AF 기능의 탑재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리나 레드와 같은 고가 시네마 카메라의 B캠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제품이 만약 색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아쉬움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기에 저는 블랙매직이 오토포커스 기능을 넣지 않는 부분에 거부감이 없는 편입니다. 고유의 색감을 유지하면서도 AF 기능까지 완벽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개발자들의 숙제인 걸로 보이며, 무튼 이렇게 조금은 불편하지만 컴퓨터로만 작업을 했던 저의 편집 한계점을 필드에까지 끌어와준 역할을 해준 브랜드가 블랙매직이며, 비즈니스뿐만이 아닌 컨텐츠 제작과 촬영까지 영역을 넓혀준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카메라의 사용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알았을 때 고객들과 마주할 수 있는 문제와 여러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며, 제가 사용 중인 6K 프로는 2021년에 공식 판매가 시작됐으며 다음 버전인 BMCC 6K가 풀프레임으로 등장했고요. 동일한 스펙 제품이 큐브 모양인 픽6 6K로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픽6 6K 제품을 사용해 넓힐 수 있는 편집 스킬과 촬영 어드밴스 팁까지 에피소드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라며, 그럼 이 제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먼저 다빈치 리솔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키가 제공이 됩니다. 40만원대의 편집 프로그램을 제품 구매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블랙매직의 뛰어난 서비스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다음은 SSD 홀더가 있습니다. 픽6는 이전 카메라와 다른 투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와 같이 V마운트를 사용해 파워를 연결하실 분들은 별도의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제품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바디가 있습니다. 무게는 1.5kg에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폼팩터 카메라 치고는 가벼운 무게에 속해 있는 것 같고요. 사이드에는 모니터와 조작 버튼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폼팩터 카메라는 리깅을 하거나 외장 모니터를 체결해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크린 사이즈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사이드에 배치해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뒷면에는 파워 스위치와 SDI 단자, 인터넷 포트 외에 다양한 연결 단자들이 있으며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2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는 C타입 뷰파인더 단자와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미니 마이크로 포트가 있는데요. 뷰파인더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탑핸들과 함께 리깅을 하면 이 부분에 포트를 연결해 EVF를 사용해 촬영이 가능하고요.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큐브 형식의 폼팩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리그를 구성하기에 용이하고 짐벌을 연결하기도 편리하며, 무엇보다 프로페셔널 룩으로 전문가다운 느낌을 낼 수 있다 보니 클라이언트에게 외관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시네마 카메라들 역시 폼팩터로 2025년에 런칭을 계획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카메라를 사용해 완성이 된 영상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색 보정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주죠. 앞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상업 촬영과 공모전 그리고 개인 작품을 만들어 볼 예정이며,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자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과 저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 안녕.